구하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속도. 그래서 속도를 봤더니 4-t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 4-t의 제곱의 dt. 이런 식으로 우리는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4t 0에서 t까지네요. 결국 0은 대입해봤자 의미 없고 t 자리에 t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4t라는 요런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풉니다. 1초일 때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래, t가 1초일 때 x값 구해봐. 그럼 t 자리에 1 대입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 통분합니다. 3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번에는 또 위치를 구할 건데 t가 2초일 때 위치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t 자리에 2 대입하면 8이네요. 플러스 4의 8 이렇게 나와서 얘는 통분하면 3분의 24에서 8을 빼니까 16이네요. 3분의 16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t 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3 대입하면 이게 3 대입하니까 3, 3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4, 3, 12 해서 3이라는 이런 위치가 나오더라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치예요. 어렵지 않죠? 그대로 개념 그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 끝났으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선생님, 하은 양 혹시 10분 일찍 올 수 있냐고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하은 양. 30분? 원래 20분 일찍 오랬는데 좀 더 일찍 끝날 것 같아서 10분만 더 일찍 와서 혹시 1시 30분까지 오는 거 가능하겠냐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는데 올 수 있다면. 그럼 하연이도 30분까지 와야 됩니다. 자,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3분의 24.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위치인지, 위치의 변화량인지, 움직인 거리인지 여기에 관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내가 구하는 것은 움직인 거리예요. 자, 위치는 내가 x로 표현해.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L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움직인 거리 구할 거예요.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식 불러봐. 시작! 인테그럴 0에서 3까지 절대값 4-t의 제곱 dt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속도의 절대값만 붙이면 움직인 거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절대값은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t값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돼요. 자, 어떤 값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런데 0과 3 사이에 속해 있는 숫자는 2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나눠서 풀 겁니다. 0에서 2까지 절대값 4 마이너스 t의 제곱에 dt 더하기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절대값 4 마이너스 t의 제곱에 dt 이렇게 나눠서 풀 거예요. 자, 0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t자리에 들어가면 얘는 양수가 나오지.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그대로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뒤쪽에 있는 2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절대값 아니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얘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4 플러스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계산합니다. 4t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에 0에서 2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4t 플러스 3분의 1 t의 세제곱에 2에서 3까지 요 적분값만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합니다. 자, t자리에 2 대입합니다. 8 마이너스 3분의 8 0은 대입 하나만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뒤에 있는 식. 자, t자리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 12 3 대입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네요. 자, 부호 반대로 바꿔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부호 반대로 바꾸면 플러스 8 2 대입하면 3분의 8인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8 하면 5 5에다가 8 더하면은 13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8이 두 개 있으니까 16 그래서 통분합니다. 3으로 통분하면 39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와서 답은 3분의 23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공식 그대로 가니까 어려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몇 번? 아니에요. 3번. 네. 자, 요거요. 과학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간만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축은 모두 다 항상 시각 t예요. 되겠습니까? 자, 반면에 y축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은 뭐뭐뭐가 가능합니까?
위치가 가능을 하고요. 과학 아니야. 변이는 과학 용어입니다. 위치가 가능하고요. 또 속도가 가능하고요. 또 가속도가 가능해요. 즉 선생님이 지금 말한 위치, 속도, 가속도는 모두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항상 요 녀석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누구다? 속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속도는 적분하면 위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속도는 미분을 해버리면 가속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양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많이 나와. 하지만 속도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볼게요. 자, 가속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자, 0과 1 사이에서 가속도는 어떤 상태야? 가속도의 상태는? 가속도는 점점 커지고 있어, 점점 작아지고 있어. 가속도는 일정해. 가속도는 일정하지요. 왜? 자, 속도에서 미분을 해야지 가속도인데 미분이라는 것은 요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어때? 똑같이요. 그 얘기는 요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똑같아라는 거예요. 일정한 힘이 주어진다요. 여러분 아시죠? 가속도는 곧 힘이라는 거. 일정한 동일한 힘이 주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반대로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꾸로 힘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가던 봉이 거꾸로 계속 힘이 주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져서 순간적으로 0이 됐지. 자, 요 2초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는 어떤 변화다? 방향이 바뀌어요. 되겠습니까? 예. 점피의 방향이 이렇게 한쪽으로 일정하게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다 순간 0이 되고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가속도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다시 이 구간이 되면 일정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거지. 묻자. 우리는 이런 구간을 과학에서 무슨 구간이라고 불러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도, 속도가 같다라는 것은요. 힘이 외부에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일명 가속도가 0이다예요. 자, 여기서 봤더니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모두 어떻습니까? 0 맞죠? 예. 그리고 다시 가속도가 주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맨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어요. 4초가 됐을 때 나의 위치는 0, 원점이 될 거예요. 왜? 이만큼 갔다가 거꾸로 다시 이만큼 왔잖아. 즉 움직인 거리는 몇이 될까? 그러면 4초였을 때 내가 움직인 거리는 4만큼 움직였어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 위치는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서로 상쇄시켜야 돼. 맞지?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모두 양수화시켜야 되니까 얘에다가 얘의 넓이를 더하면 되죠? 예. 그래서 넓이를 더해봤더니 요 녀석은 이만큼 직사각형 넓이와 같으니까 직사각형 하나 넓이 2 여기서도 직사각형 하나 넓이 2 아 4만큼 움직였구나. 움직인 거리는 4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야? 예, 4m만큼 갔다가 도로 빵꾸에서 원점 돌아왔다가 다시 몇 미터를 움직이고 있어? 여기에서 다시 몇 미터 움직였습니까? 예. 죄송해요. 말 잘못했다. 2m를 갔다가 다시 2m를 빠꾸에 왔다가 몇 미터 움직이고 있다? 4m까지 움직인 상태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이 조금 해서 선생님 좀 축소해놓고 이제 요 정도 파악했으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의 속도 vt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자, 1초 동안 멈추려면 어때야 돼요? 속도가 이렇게 1초 동안 0인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지만 1초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은 있었지. 어디? 예. 이때는 속도가 1초 동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동일한 2m/s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예요. 자, 그러므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점피는 움직이는 동안 얘기해 보세요. 방향 몇 번 바꿨습니까? 몇 번? 2번. 선생님이 방향이 바뀔 때 일어나는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지. 방향이 바뀌는 순간엔 어떤 일이 발생한다?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면서 방향을 바꾸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2번 바꿨다. 몇 초와 몇 초에서? 2초, 4초에서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맞죠? 예. 2초 동안 2초 동안 2m 갔다가 다시 2초 동안 백해서 2m 돌아왔기 때문에 원점에 있었습니다.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대요. 자, 얘는요.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이건 얼마나 위치가 많이 변해 있느냐지. 적분이에요. 절대값 없는 적분인데 어차피 얘는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요만큼의 면적인데 이만큼의 면적이 커 7초까지 갔을 때 면적이 커 7초까지 갔을 때. 그러므로 여기 7 이렇게 돼야 돼요. 혹시 예진 양 요거 틀린 게 저걸 V로 안 보고 위치 X로 본 거 아닙니까? Y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이게 X였다라고 그러면 제일 멀리 가 있는 게 지금 이런 걸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점피가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라고 나왔어. 움직인 거리는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면적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버려야 되지요. 그죠? 그래서 얘 더하면 2, 얘 더하면 2, 얘 더하면 4.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몇이다? 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7페이지인가요? 18인가요? 17인가요? 17페이지. 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t0일 때 점피의 위치를 x0. 무슨 의미야? 초기 위치에 대한 초기 시각과 초기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초기 속도는 v0라고 한다. 자, 이때 xt를 구하시오예요. 자, xt-라는 것은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얘기다? 위치를 구하는데 t로 표현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위치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예, x0. 초기 위치에다가 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t0에서 t까지. 그리고 뭐 쓰면 되겠다? vt, dt 이렇게 쓰면 되겠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 속도도 구해볼 겁니다. 속도도 똑같아요. 초기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돼요. 속도의 변화량 어떻게 처리할 건데? t0에서 t까지. 요번에는 뭐를 적분해야지 속도가 나오니까? 가속도. 우리 가속도 보통 무슨 알파벳으로 쓴다 그랬어? A. 그러므로 AT, DT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만 옆에 다시 한번 적어두자. 가속도 A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V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X입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속도가 간다. 네.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 K미터. 킬로미터가 아니고 아, K미터 per sec예요. 예. 그래. 오해할 수 있어. K미터 per sec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K의 최소값을 구해야 합니다. 같이 풀어줄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점 P는 처음 속도 6m/s로 점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m/s의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점 P가 출발한 후 2초 후에 동점 Q가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 km/s로 P를 쫓아간다.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K의 최소값 구할 겁니다. 자, K의 최소값 요 미지수 하나 구하는 거죠. 자,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표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잡기예요. Q가 P를 따라잡는다야. 자, 상황을 보면요. P도 점 A를 출발했어요. Q도 점 A를 출발했어요. 출발점이 같이요. 단지 2초 후에 Q가 출발했을 뿐이야.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출발점은 같아. 그런데 출발점이 어쨌든 시각적 차이는 있지만 같은 녀석이 따라잡는다라는 것. 얘네 둘이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는 거지. 왜? 둘 다 동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얘네들이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그러면 뒤로 가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결국 움직인 거리나 위치나 같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해석하면 위치가 같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선생님 왜 움직인 거리를 안 풀고 위치가 같다로 푸는데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붙어 있잖아. 그런데 위치는 절대값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나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된다? 점 P의 위치식을 T로 표현할 거고 점 Q의 위치식을 T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 P부터 봤어. 봤더니 얘는 뭐야? 가속도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처음 초기 속도 6m에다 가속도를 주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 막바로 위치로 갈 순 없죠? 뭐부터 구해야 된다? T초 후에 속도부터 구해야 돼.
초기 속도하고요 가속도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요 점 P의 t초의 속도를 V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 속도 6이었으니까 6 더해주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예, 가속도가 2네요. 2 dt라고 이렇게 나는 속도, t초의 속도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6 더하기 2t의 0에서 t까지, 결국 얘는 뭐가 된다? 2t 플러스 6이라는 이런 속도를 갖게 되겠네요. 자, 이제 속도를 구했으니까 나 위치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위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치를 x라고 놓을 거기 때문에 xp라고 놓도록 할 거예요. 자, 위치는 어떻게 구해요? 초기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더해주면 되죠? 초기 위치는 뭐라고 잡으면 돼? 기준을 0으로 잡을 거야. a를 0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속도인 2t 플러스 6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t의 제곱 플러스 6t 0에서 t까지. 그러므로 뭐 그냥 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이 위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p는 끝났고 요번에는 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후에 동점 q가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p를 쫓아간다요. 자, 일정한 속도.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죠. 등속도 운동. 가속도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등속도 운동은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뭐 곱하기 뭐 하면 된다? 속도에다가 시간만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등속도 운동의 특징이야. 막 속도가 복잡하게 변하지 않는 일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야. 되겠습니까? 즉 뭡니까? 1초가 지났을 때 K만큼 갈 거고 2초가 지나면 2K만큼 3초가 지나면 3K만큼 요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요번에는 점 Q의 위치를 구할 건데 점 Q의 위치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다? K에다가 시간은 2초 부족하지? 왜? 2초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t-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 요때 K의 최소값 구해봐야지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녀석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왜? 얘는 확정된 2차 함수예요. 맞나요? 자, 얘는 반면에 뭡니까? 미확정된 1차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확정된 2차 함수를 그려놓은 후에 미확정된 2차 함수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중요한 그림을 찾아볼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 요가 x축, t축이죠. t축 이렇게 오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x축이 이렇게 될 거다요. 그래서 x라는 것은 t의 제곱 플러스 6t, 얘는 t로 묶으면 t 플러스 6이 나오네요. 절편이 몇과 몇이 된다? 0과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6이 있다 치고 0이 있다 쳐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2차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미확정된 그래프 보도록 하자. 이 미확정된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 자, 얘가 아무리 미확정이어도 정점하고 기울기는 반드시 주제!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정점이 몇 콤마 몇이다? 2,0이다예요.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